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규화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0%, 구라 10%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규화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이규화, 2000땡년군번으로 땡땡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조교로 복무했다. 상병 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사격훈련이 있던 날이었다. 우리 신교대에서는 3주차에 접어들면 사격과 수류탄 훈련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 내 조교와 교관들이 안전문제에 한참 예민해져 있을 때라 웬만하면 큰소리 안 내고 조용조용 넘어가는 분위기. 오후 6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저녁 식사 직후 신교대 전체에 비상대기가 걸렸다. 신교대에서는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방송하지 않고 기관병들에 의해 조용히 전파되는데, 이는 훈련병에게 쓸데없는 정보가 누설되어 혼란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예? 3개나 말입니까? 사격훈련 직후 탄피가 3개나 부족하다는 전달 사항. 3개씩이나 분실됐다는 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 틀림없었다. 이 영상을 보는 현역 예비역들은 모두 다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탄피는 곧 실탄과 같이 취급된다. 초비상사태. 생활관에 한 명씩 조교가 배정되어 훈련병들을 감시하고 총기 수입을 시키며 격발 방지를 위해 공의를 모두 수거했다. 상황이 어떻게 흐를지 몰라 훈련병들에게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남은 병사들과 간부들은 사격장은 물론 신교대 전 지역에서 탄피 수색에 들어갔다. 우리는 배정된 생활관에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훈련병들을 통제했고, 훈련병들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정도만 느끼는 것 같았다. 교관들과 기관병들은 밤새 비를 쫄딱 맞으며 사격장과 신교대를 6번이나 왕복했지만 결국 탄피는 찾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했다. 훈련병들은 아침 점호라는 이유로 일명 열애 없이 연병장으로 집합했고, 조교들과 복귀한 기관병, 간부들은 훈련병들의 생활관을 모두 뒤집어 까기 시작했다. 그렇게 2시간가량 단추 하나, 바늘 하나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탄피는 결국 나오지 않았다. 잠깐만, 훈련병이 아닐 수도 있어. 간부들은 이제 기관병과 조교 생활관까지 뒤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훈련병들을 생활관에 들여 정리시키고 감금 및 감시 통제를 했다. 이때부터 감 좋은 몇몇 훈련병들은 눈치를 챈 것 같이 보였다. 그렇게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탄피는 결국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대대장은 급하게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 상위 부대와 헌병대에 보고한다. 결국 탄피가 나올 때까지 무기한 수색, 모든 휴가자 복귀, 훈련병들에게 상황 전달 및 자수 유도, 그리고 모든 훈련 상황에 중지가 결정되었다. 사상 초유의 사태. 진돗개 하나가 발령돼도 멈추지 않았던 신교대 훈련이 탄피 3개 때문에 멈춰진 것이다. 혹시 사라진 탄피에 대해 할 말이 있는 사람은 여기 A4 용지에 함께 적어주길 바란다. 그냥 할 말을 적게 하면 아무도 안 적을 것이 뻔하기에 군가 혹은 애국가라든지 마음의 편지, 복무신조 10번 쓰기 같은 것을 지시했다. 혹시라도 마음이 동해서 자수 내용을 몰래 적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지시를 내린 것 같다. 그날부터 훈련병의 일과는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온종일 정신교육과 A4 용지 작성으로 고정되었다. 언제까지? 탄피가 나올 때까지. 정신교육 시간에는 지속해서 생활관 및 부근 점검이 수시로 이루어졌다. 훈련병들은 불침번, 체력단련, 개인 정비 등 모든 것에 열애였고, 화장실도 조교들에 의해 통제되었다. 당연히 얼차려 같은 개인교육도 금지되었다. 그렇게 열흘이 훌쩍 지났을 무렵 간부들과 우리 조교 및 기관병들의 얼굴은 시커멓게 변해갔고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훈련병들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잘 적응했는지 너무도 편해 보였다. 참다 못한 헌병대장은 본인이 직접 와서 정신교육을 진행. 진짜 화가 많이 났는지 욕이란 욕은 다 쏟아내고 발광했다. 하지만 훈련병들은 네 집 개가 짖나 싶은 심드렁한 표정. 와, 그 모습을 보자 나조차도 빡쳐서 전부 얼차려 빡시게 굴리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다. 미안하다. 내가 좀 흥분했다. 질문 있는 사람. 그때 한 훈련병이 질문을 했다. 이대로 탄피를 못 찾고 훈련 기간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 역시 이 부분이 궁금해서 사건 초기에 짬을 내어 알아봤다. 만약 이대로 훈련 전체가 정지된 경우 각 부대와 신교대 일정 때문에 훈련병들은 일단 자대로 배치된다. 그리고 자대 내에서 별도의 신병교육을 따로 받게 되어 있더랬다. 헌병대장은 순간 무슨 생각이 스쳐 지나갔는지, 너희들은 탄피가 나오고 신병교육이 끝나기 전에는 진급도 못하고 영원히 신교대에 남게 된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자 느긋했던 훈련병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쳐갔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마침내 A4 용지에 자수하는 글이 적혀 있었다. 억지로 왼손으로 쓴 듯 꼬부랑 글씨. 저녁 식사 후 자유시간을 주면 반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간부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뾰족한 수가 없기에 해당 기수들이 있는 층 전체를 훈련병들만 남게 하고 몇 시간 동안 자유시간을 주었다. 그 시간 동안 조교와 기관병 중 국문과, 문창과, 명문대생은
자수하는 글과 그간의 A4 용지들 그리고 수양록들의 필적을 비교 대조하며 범인 색출 명령을 수행했다. 참고로 나는 국문과 내 동기를 포함 8명이 모여 눈에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최선을 다해 필적을 대조했지만 워낙 꼬부랑 글씨라서 색출은 실패하고야 만다. 하지만 다행히 자유시간 후 마음의 소리하면서 화장실 몇 번째 칸 휴지통 밑에 탄피를 두었다는 쪽지가 발견. 그곳으로 가보니 다행히 탄피 3발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 그 다음날부터 남은 교육 일정을 짧게나마 모두 진행했고 훈련병들은 마지막 날 교육대장의 쌍욕과 함께 자대에 배치되었다. 6.25 이후 훈련병에서 탄피 옮긴 새끼들은 너희들이 처음이야. 알아? 이 삐릴 새끼들. 라는 교육대장의 고함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말년이 된 어느 주말, 사단 면회방에서 문창과 동기와 함께 삐대고 있었는데 묘하게 낯이 익은 병사가 지나가는 게 아닌가. 그때 잊고 있었던 일이 하나 떠올랐다. 사실 필적 대조 때 그 지렁이 글씨로는 범인 색출이 불가능했지만 필적만큼은 아니더라도 문체와 어조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 어느 정도 대조가 가능했다. 낮은 신뢰도와 범인의 미래가 걱정되어 보고하지 않고 가슴에 묻어두었지만 어느 정도 용의자로 점 찍어두고 있었던 녀석이었다. 옆에 문창과 동기에게 탄피로 운을 띄우니 동기의 눈이 반짝이며 당시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렇게 우리는 용의자였던 그 병사가 부모님과 헤어지는 것을 기다렸다가 이야 반갑다야 잘 지내지? 우리는 친근한 척 연기하며 반강제로 그나마 방음이 잘 되는 노래방으로 데리고 갔다. 얘를 어떻게 할 생각은 없었고 진짜 정말 궁금했다. 그때 탄피 왜 훔쳤냐?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으나 흔들리는 그 녀석의 눈빛에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었다. 이놈이다. 당시 증거물들 아직 가지고 있어. 우리가 진실을 알려면 넌 지금이라도 뗄 수 있어. 그런데 널 생각해서 궁금한 걸 그냥 물어보기만 하는 거야. 판단 잘해라. 도대체 왜 그랬는지, 그리고 어떻게 탄피를 훔쳤고 그토록 철저하게 숨길 수 있었는지, 협박과 회유를 통해 비밀을 꼭 지킨다는 조건으로 2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이 녀석의 자백에 의하면 군대 오면서 남겨둔 여친이 고무신 거꾸로 신을 것을 두려워했었는데 탄피로 반지를 만들어 선물하면 그걸 방지한다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었다고 했다. 그래서 훔쳤다고. 헌병대장의 으름장이 먹혀서 군생활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두려워 반납했다고 했다. 사격 훈련 날 마지막 사격 순서라 잔탄을 당시 사로에 있던 훈련병들에게 나눠주며 모두 쏘게 했는데 이때 쏜 잔탄의 탄피는 탄클립에 넣지 않고 탄피 바지채로 반납하게 되었고 반납 시 갑자기 비가 내리는 바람에 어수선한 틈을 타 슬쩍 했다고. 신교대에 도착해서는 탈수기 외관을 살짝 뜯어 그 안에 넣어두었기에 금속 탐지기를 피했다고 했다. 와, 왜 훔쳤는지 어떻게 훔쳤는지는 대략 예상은 했지만 탈수기는 진짜 생각도 못했다. 정말 이놈 때문에 당시 간부들과 기관병들이 얼마나 개고생을 했던가. 나랑 동기는 한 대씩 살짝 만져주고 야, 앞으로는 네 인생을 위해서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건 우리끼리 비밀이야. 알았어? 그렇게 10여 년이 흘렀다. 그 친구도 이제 예비군도 끝나고 민방위가 됐을 텐데 뭐 당시 부대도 사라져서 이제는 밝혀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본다. 206번 훈련병, 그때 당신이 했던 건 단순히 탄피 3개만 훔친 게 아닌 2주간 신교대를 마비시킨 엄청난 범죄예요. 그때는 젊고 철없을 때라고 생각해서 봐줬던 겁니다.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경험을 거울 삼아 앞으로는 신중히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충성 하사 최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